다들 아시다시피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글로벌 해상 운임과 관련해서 해운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수지의 약 31%를 차지하는 해운 수지의 경우 지난해 1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올해도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급격한 운임 하락으로 흑자 폭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시장 하에서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해상운임 현황과 국적선사 경영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 수요 급증, 글로벌 물류 대란의 영향으로 2019년 811포인트였던 평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해 1월 5,110까지 치솟는 등 이례적 고운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우리 주요 항만의 정체가 완화되면서 해상 운임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10월 28일 기준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698포인트로 고점 대비 약 67%가량 하락하였으며 내년도 선박 공급 증가율도 물동량 증가율 2.5%보다 높은 8.1%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해상 운임의 하락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화물선의 경우 10월 31일 기준 운임 지수가 고점 대비 48% 하락한 1534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근화물선 운임 역시 중국의 생산 중단 반복,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전망됩니다. 다만 컨테이너 원양 항로의 경우 3대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안정적 형태가 정착되어 운임이 과도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 계약 비중이 높은 근화물선의 경우도 단기 운임 하락으로 인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국적선사의 경우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원양선사의 경우 61%, 인테라 아시아 주요 8개사의 경우에는 35.5%를 기록하고 있어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대 최대 영업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호황기에 축적된 현금성 자산으로 저시황기 대응 능력은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당장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테라 아시아 항로의 경우 다소의 중소선사 간의 경쟁이 높아 운임 하락에 다소 취약하며 원양 항로도 메이저 선사 간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치킨 게임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운임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업 붕괴와 수출입 물륜안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진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 산업이 앞으로 우리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최대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위험 선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선사들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내년 상반기 중 조성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의 금융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황기 성과 하락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선주가 되어 국적선사에게 선박을 임대해주는 공공선주 사업도 26년까지 1조 7천억을 투입하여 최대 50척을 확보하는 등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운 시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 능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선종, 항로, 규모별로 선사를 세분화하여 경영 여건을 파악하고 경제 상황과 시장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위기 지원 방안을 설계하는 선사 군별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기존에 우리 선사들이 활용하던 상해발 운임 지수인 SCFI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해에 맞는 운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운임 지수를 개발하여 다음 주부터 매주 공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는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해운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수출입 기업과 선주 간 자율 상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선화적 인정제의 대상 범위를 부정기성까지 확대하고 상생 노력이 높은 하주 기업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주와 중소 하주 간 장기 운송 계약 체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중소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NG 등 주요 전략 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을 활용한 수송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보다 두텁게 하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현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에 대비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선박 펀드 개편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선사와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고령화, 선성 기피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업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겠습니다. 미래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미래 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무탄소, 저탄소 선박 핵심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그린시핑 코리도 구축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친환경 해운 선도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율운항 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 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황 변동에도 우리 선사가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가용 자산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 해운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운 산업이 앞으로도 서비스 수지 흑자를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2027년까지 국적 선사의 수송 능력을 20% 확대, 중소 하주의 물류비 30% 절감 등 우리 수출입 물류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